네, 금요일입니다.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어떤 섹터입니까?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철강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철강주.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뭐 해운주나 철강주나 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별로 먹을 게 많이 안 남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살이 좀 많습니다. 아하, 알고 네. 보니까 좀 살이 좀 많이 됐다. 예. 그러면은 얼마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올해 내내는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네. 오늘 시장에서 철강주가 나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로 인해서 일단 강세를 보이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성장주를 잡아라. 시장 안에서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할 수 있는 부분, 소위 말해서 전기차가 되었던 아니면 조선 안에서의 어떤 LNG선을 필두로 한 조선주 수주가 되었던 아니면 건설 인프라가 되었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중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철강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가치의 색을 입은 일단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아하. 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 많은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인데 자동차는 나무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조선주가 수주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주도 역시 뭐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아닌 만큼 네. 일단 후판이라든지 하는 부분 후판으로 만들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역시도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항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나 항만이 콘크리트나 아니면 시멘트로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역시 철근이라든지 H형광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산업들을 후방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철강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철강주에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사실은 원자재 관련주, 네. 뭐 철강이 될 수 있겠죠. 네. 철강석도 한번 중국에서 가격이 꺾였다가 다시 조금은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데 지금 그런 논리를 보니까 사실은 철강주가 2차 전지 관련주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독특한 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된 거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철강센터의 실적은 뭐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예. 이제 그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제 2, 4분기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서 세아베스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2,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쯤에서 증권사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증권사 실적을 높이는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기존 실적에서 지금 실적을 증가를 시킨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세아베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30% 정도 실적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7월 달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도 좀 이게 타당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지금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제철도 있고 세아베스트도 있고 네. 종목이 꽤 많습니다. 예, 대한제강도 있고 네. 포스코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탑픽을 하나 고르긴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동국제강이라든지 세아베스트리 같은 종목군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제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앵커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아도 역시 일단은 자동차 철판이 있어야지만 이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겠죠.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대제철의 철판이 이제 간간히 사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종합제철사기 때문에 후판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생산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대건설에 들어가는 H형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주도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제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권 안에 넣으시고 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탈가 51,000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는 1차는 일단 63,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3,000원 정도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잡으진 않으셨어요.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그 지금 보면 그 차량용 강판 이 가격 인상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이 사실은 어느 정도 는다고 보이는 겁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30% 이상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용 강판 부분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면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소위 말해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최근 10% 이상씩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인상되고 난 다음에 그 인상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예전에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판을 사용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특수형 강판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자동차용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우면서 이전의 강성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도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자동차 강판 쪽에서 좀 이렇게 경쟁력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주 부분도 충분히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현대제철이 탑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 기아차의 현재 미국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 기타 국가 베트남, 인도에서의 아주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수혜를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제철까지 소개하셨고요. 네, 강준혁 파트너는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혁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까지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랑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